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민혁 박사의 똑똑한 스푼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화학자가 냉동밥을 절대 먹지 않는 이유 같은 충격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자, 지금 바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밥을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핵심은 세부 사항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음식을 어떻게 다루고 보관하느냐입니다. 공기밥, 음식, 플라스틱, 그리고 온도밥을 냉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용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밥을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하여 담고 그것을 바로 전자레인지에 넣어 데우죠. 문제는 바로 이 온도 순환입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갑작스럽고 강한 올른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를 분리시켜 음식에 직접 전이되게 만듭니다. 대신 저는 간단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관과 제가열 모두 유리 또는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음식을 유리 용기에 데우신다면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특히 고온에서 음식이 플라스틱과 접촉하는 것을 극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사용이 가능한 단단한 플라스틱 용기는 어떨까요? 그것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재질이 단단하라 미세 플라스틱이 쉽게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면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기억하세요. 단단한 플라스틱도 극심한 온도 변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냉동실과 뜨거운 전자레인지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것은 화학적 분해를 촉진하고 입자 방출을 증가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유리 용기를 선택함으로써 이 위험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미세 플라스틱이 예부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들, 심지어 우리 집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가 매트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합성 소재로 만들어지며 이는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트를 사용할수록 소재가 약해지고 미세한 먼지,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배출하며 우리는 이것을 호흡하게 됩니다. 또 다른 근원지는 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습관이 되었던 마스크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마스크의 섬유는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불가피하게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흡입하게 되어 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플라스틱 흡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계, 전자레인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전자레인지와 별표, 방사선, 별표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바로잡아 봅시다. 전자레인지 오븐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마이크로파라고 불리며 이는 전자기파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은 이 에너지는 장치가 켜져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원을 끄는 순간 마이크로파는 즉시 멈춥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를 끄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이크로파는 음식 속의 물 분자가 빠르게 앞뒤로 뒤집히게 만들어 작동합니다. 이 마찰이 열을 발생시키고 음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를 요리할 때 말이죠. 채소에는 B와 C 같은 중요한 수용성 비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고온에서 쉽게 파괴되거나 더 흔하게는 삶거나 찔 때 조리수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조리하고 물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 비타민을 더 많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것이 전통적인 찌거나 삶는 방식보다 영양가를 보존하는 훨씬 우수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보관의 과학냉장 보관은 음식을 장기간 보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냉장고 온도가 $4, $/CIC $/텍스트 $, 약 $40, $/CIC $/F$ 미만으로 적절하게 유지되면 미생물의 성장 속도는 크게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 성장이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미생물은 빠르게 증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UHT, 초고온 살균, 우유를 예로 들어 봅시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멸균 상태이지만 마개를 비틀어라는 순간 환경에 박테리아가 유입됩니다. UHT 우유라도 냉장고 밖에 보관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게다가 냉장고 내부에서도 온도가 4달러, 백슬래시사인 CIRC,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C, 달러사인 기준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 문 근처처럼 일주일이나 2주일 이상 음식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안전은 작고 보이지 않는 경쟁자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다진 고기의 위험성 식품 안전의 핵심 원칙은 박테리아가 어디에서 번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표면이죠. 이것이 바로 다진 고기가 보관하는 음식 중 가장 위험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다지는 과정은 고기의 전체 표면적을 엄청나게 증가시켜 박테리아가 정착하고 증식할 수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진 고기는 구매 후 하루나 이틀 이내에 소비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더 오래 방치하는 것은 문제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직접 실험해 보는 것은 권장하지 않지만 냉장고에 너무 오래 방치된 다진 고기는 갈색이나 심지어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험한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서식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것이 보툴리눔 독소입니다. 이는 미용주사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물질이지만 식품의 맥락에서는 강력한 신경독입니다. 상한 고기를 통해 섭취될 경우 마비를 일으켜 종종 별표, 햄버거병, 별표이라고 불리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닭. 가금류를 씹는 위험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닭고기 같은 상점에서 산 가금류를 씹는 것이 고기를 더 깨끗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익히지 않은 가금류를 씻으면 표면에 습기가 생깁니다. 이 습기가 고기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영양소와 결합하여 박테리아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게다가 씻는 행위는 박테리아를 싱크대와 주방 표면 주변으로 튀게 만들어 교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고기는 요리 직전에만 씻어야 하며 씻은 후 다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기 화장실이 항상 더러운 이유 화장실이 더러워지는 단순하고 숨김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때 유기물질이 혼합물인 기름, 피지샘의 지방, 그리고 각질세포의 케라틴 같은 단백질을 배출합니다. 이 물질들은 말 그대로 박테리아의 먹이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이 노폐물을 분해하면서 우리가 더러운 화장실과 연관 짓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암모니아, 황화물, 방귀 냄새, 그리고 짧은 사슬 유기산, 썩은 생선이나 은행 열매에 톡 쏘는 냄새와 같은 이조. 두 번째 주요 오염원은 우리가 변기 물 내림 비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박테리아와 소화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물방울이 공중으로 분출됩니다. 이 작은 물방울들은 벽, 바다, 심지어 천장까지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완벽한 서식지가 됩니다. 먹이, 유기물, 높은 습도, 그리고 쾌적한 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화학 청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백제, 차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청소하는데 이것은 훌륭한 살균제이자 미백제입니다. 하지만 세제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표백제는 종종 얼룩의 색깔을 빼서 보이지 않게 만들 뿐 실제 유해한 오염물질과 때를 남겨둡니다. 더 중요한 것은 표백제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표백제는 지속적으로 소량의 염소가스를 방출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뚜껑을 열 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표백제를 식초와 같은 산성 물질과 섞으면 위험은 극적으로 커집니다. 이 조합은 치명적인 양의 염소가스를 빠르게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소변이나 일부 세제에 포함와 섞으면 매우 독성이 강한 클로라민이 생성됩니다. 청소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백제를 다른 세제, 특히 산과 절대로 섞지 마십시오. 안전하고 진정으로 효과적인 청소를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방, 기름, 산성때, 람기성, 알칼리성, 물질을 사용하세요. 저는 베이킹소다보다 훨씬 강하고 지방 분해에 더 효과적인 탄산소다를 추천합니다. 비누 찌꺼기와 물때, 석회질 이 잔여물은 람기성으로는 녹지 않으며 산이 필요합니다. 식초나 구연산과 같은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을 사용하라. 이러한 미네랄 침전물을 녹여내세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세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 올바른 도구를 올바른 오람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오람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사이의 박테리아 성장을 관리하려면 물이 잘 튀는 이염 구락, 줄눈 등의 소량의 과탄산소다, 산속의 표백제를 뿌려두세요. 물이 닿으면 녹아 과산화수소를 방출하여 표면을 살균하고 박테리아 성장을 막아줍니다. 물방울 마시는 물 속의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 음식, 물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주요 노출 경로 중 하나는 생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수는 수돗물보다 최대 50배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돗물은 처리 과정에서 철저하게 약화되어 대부분의 입자가 제거됩니다. 반면에 생수는 보관된 플라스틱병에서 특히 시간이 지나거나 열에 노출될 경우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됩니다. 물에서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크게 줄이려면 필터 피처, 주전자형 정수기, 사용. 이 필터들은 비교적 큰 미세 플라스틱 입자 100나노미터 이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1차 방어선입니다. 물을 끓이기. 이는 훌륭한 천연 해결책입니다. 물을 끓이면 별포 석회질, 칼슘 및 마그네슘 스케일, 별포과 같은 용해된 미네랄이 침전됩니다. 이 미네랄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와 함께 엉겨 붙어 침전되므로 물의 경도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을 30%에서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빨간 사과 농산물을 똑똑하게 씻는 법일반적인 과일과 채소를 씻을 때는 농부가 안전 지침을 준수했다는 가정하에 흐르는 물로 철저히 씻는 것만으로도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것은 독한 가정용 세제, 원액 식초나 베이킹소다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농도를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제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특히 걱정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순한 연마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젖은 상태의 과일 표면을 베이킹소다나 탄산소다 가루 소량으로 문지르면 물리적으로 표면 잔여물을 긁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과일의 꼭지나 주름진 부분에 특별히 주의하세요. 양배추나 상추 같은 잎채소는 단단한 바깥 잎을 제거하고 속의 핵심 부분만 철저히 씻으세요. 속은 가장 나중에 자랐기 때문에 노출이 가장 적습니다. 식칼천연 식품 독소에 대처하기 우리가 흔히 먹는 일부 음식에는 적절한 조리를 통해 쉽게 중화될 수 있는 천연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사리, 생고사리에는 발암 물질인 프타킬로사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푹 삶고 독성 물질이 완전히 우러나올 때까지 물을 반복적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고사리는 비타민 때문이 아니라 높은 단백질 함량 때문에 먹습니다. 강낭콩, 이 콩에는 독성 단백질인 렉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샐러드에 추가할 때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렉틴이 심각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은 반드시 완전히 삶아서 렉틴을 비활성화하고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결론 약간의 과학적 이해, 약간의 화학 지식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건강과 안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학 별프이라는 단어에 겁먹고 독극물이나 폭발만을 떠올리지 마세요. 이것을 도구로 생각하세요. 이러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음식을 보관하고 요리하고
청소하는 방식에 대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라.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사세요. 똑똑한 스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